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말루스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루스의 법칙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시각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말루스의 법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빛의 편광현상을 이해를 하고 있던 또는 못하고 있던지 간에 목적의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구나 또는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인지들을 먼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빛의 편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편광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편광이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편광이라고 하는 거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빛도 또한 전자기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의 교차장으로서 진동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동해 올 때, 이게 진동을 해와요. 진동을 해올 때 여기에 특이한 방향을 이렇게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의 편광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의 편광을 뜻하는 거냐면, 편광 방향을 뜻하는 거냐면, 여기는 우리가 전기장의 진동 방향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로서 진동을 특정 방향으로 진동을 해오는 건데, 그런데 이 편광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기장은 이렇게 벡터를 써주는 거고,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에요. 진동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광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전구 같은 광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거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내부를 점점 이렇게 줄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작은 원자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자에는 다시 말해서 다이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이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동을 하게 되면은, 다이폴이 진동하게 되면은 거기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돼요. 근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전자기파를 방출을 하는 다이폴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라고 하는 큰 어떤 기체 덩어리 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보드마카를 다이폴이라고 한다면, 다이폴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주변으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태양 속에서는 임의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서로 다이폴들이 각자 무작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연광 속에서도 다 무작위 방향으로 편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편광을 우리가 무슨 편광이라고 하냐면, 자연편광을 비편광 또는 막편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먼저 예를 들어서 태양을 생각해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광원을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광원의 내부를 들여다봐요. 거기에는 다이폴이 있을 거예요. 다이폴이 진동하면은 전자기파가 나와요. 하지만 그 전자기파를 내보내는, 방출을 하는 다이폴들은 무작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편광도 어떻게 되겠어요? 편광도 무작위 방향으로 나오겠죠. 바로 이런 편광을 우리가 자연광, 다시 말해서 비편광, 막편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또 써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연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연광은 여러분들은 뭐 태양이 됐던 어떤 광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는 다이폴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편광 또는 막편광이라고도 해요. 막편광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 편광 모양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광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들어가죠.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비편광 또는 막편광된 빛이 편광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통과를 했을 때 도대체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니 하는 거를 정리한 게 여기에 있는 말루스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사고 실험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일단 말루스의 법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빛이 날아오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전기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전기장이 진동을 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거는 막평광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면 조금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빛의 진행 방향을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이게 빛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평광돼 있다 또는 막평광돼 있다라고 하는 빛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게 비평광 또는 막평광돼 있는 이 빛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저게 자연광이에요. 자연광의 평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그린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진동하는 전기장을 그린 거예요. 근데 왜 두 가지 벡터로 그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연광이 막평광돼 있어서 그래요. 왜 두 가지만 그려도 막평광되는 걸 전체 공간을 다 감싸서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두 개의 벡터의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두 개의 벡터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 두 개의 벡터의 성분 분해를 하게 되면은 전체 모든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자기파를 본다면 평광된 방향의 빛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빛을 그려놓고 이 두 가지 빛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이거를 성분 분해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은 모든 평광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평광이나 막평광된 빛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루스의 법칙은 두 가지 법칙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잡은 다음에 첫 번째는 어떤 법칙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만큼에다 쓸까요? 여기에다 쓸까요? 첫 번째 법칙이 어떤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인텐시티 기호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말에서 여기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빛의 세기를 만약에 여기를 I0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I0라고 한다면 얘는 빛의 세기예요. 세기고 지금 제로로 붙인 거는 초기 입사빛의 세기인 거예요. 입사빛의 세기를 이렇게 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평광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광판을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평광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얘가 평광판이에요. 여기를 좀 원형 형태로 이렇게 그릴게요. 평광판이 이렇게 있고 평광판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빛 자체가 이렇게 절반으로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빛이 우리가 얼마큼이니 하는 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투과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과축과 같은 방향인 빛살은 빠져나오고 투과축과 수직인 빛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용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절반의 규칙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놓을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얘가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광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투과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투과축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투과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광판이라고 하는 거하고 투과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평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938년경에 약 1938년경에 지금부터 한 9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랜드가 이렇게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분자 같은 것들을 사슬이 쭉 연결되어 있는 분자 같은 거를 한 방향으로 피기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분자가 배열된 방향 여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분자가 배열된 방향으로는 빛의 빛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는 투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과축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배열된 방향하고 90도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투과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고분자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빛은 다 흡수가 돼서 못 나오고 그거와 수직적인 빛, 다시 말해서 투과축인 빛은
투가축과 일치하는 빛, 수평인 빛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평광판의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평광판의 특성 때문에 여기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금방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초기 입사빛이 만약에 I0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통과된 거는 여기 평광판에 투가축에 통과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얼마큼밖에 못 나오냐면 여기는 이쪽을 i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1의 I0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반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절반의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평광판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이제 평광판을 놓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검광자라고 하는 건데 그 평광판을 각도를 가지고 놓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투가축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투가축을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투가축을 지금 Y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옮길게요. Y축으로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Y축으로 이렇게 맞춰놓지 않고 돌릴 수도 있겠죠. 각도 세타만큼 돌아갈 수도 있겠죠. 바로 그때 통용되는 법칙이 코사인 제곱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코사인 제곱 규칙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제곱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돼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사인 제곱 규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사고 실험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쪽으로 진행해오는 막평광된 빛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빛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이 빛은 이렇게 막평광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평광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투가축이 꼭 90도로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를 임의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여기 평광판이 있는데 이 평광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만큼 이렇게 여기 투가축을 이렇게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으로 각도를 가지고 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돌아간 빛 이것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 데보다 여기가 세타만큼 여기 각도예요.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각도예요. 각도 세타만큼 돌아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때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투가축이 여기에는 이게 투가축이기 때문에 투가축이 다음과 같이 세타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은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너 얼마나 나오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지금 각도가 돌아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세울 거예요. 세워놓고 그림을 새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투가축을 세웠어요. 그러면 투가축이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평광판이 있을 테고 그리고 투가축 자체가 지금 여기를 새로 그릴게요. 투가축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새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원래 들어왔던 빗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들어왔던 빗살을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왔던 빗살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요 자연광이라고 하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막평광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형평광으로 만들었다라고 봐요. 여기를 우리가 선형평광이에요. 그래서 막평광된 빛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형평광된 나온 빛을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형평광된 빛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빛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빛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이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선형 평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광. 여기를 참고로 이렇게 되면은 요 빛살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빛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이게 각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만큼
여기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X축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 축을 그냥 여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X축으로 잡았을 때 여기 선형평광대 빗사는 틀림없이 세타만큼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선형평광된 빗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보고 예축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가 투가축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투가축이에요. 투가축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성분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성분분해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분분해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하나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입사된 빛은 여기가 어떤 거예요? 여기는 전기장인 거죠. 그래서 입사된 빛의 전기장을 이 제로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입사된 빛은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전기장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제로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로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성분분해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2의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쪽은 기호를 2의 y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2의 y에 대한 전기장과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2의 x부터 먼저 할게요. 2의 x에 대한 전기장과 2의 y에 대한 전기장으로 이렇게 성분분해한 값을 이렇게 구별을 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 빛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성분분해해서. 자, 그러면 2의 x 쪽으로 진동하는 건 지금 어떻게 돼요? 투가축과 몇 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빛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오죠? 투가축과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빠져나와서 0이 돼요. 그러면 이 y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y축은 실제 들어갔던 빛이 이 제로라고 한다면 여기 코사인 세타만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제로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만큼 줄었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은 못 빠져나왔으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되고 여기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빛을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전기장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전기장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전기장의 크기를 이렇게 제곱한 거를 사람 눈은 뭐를 보는 거냐면 이렇게 세기로 보는 거예요. 사람 눈은 빛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고 어둡게요. 여러분들 밝고 어둡게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텐서티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참고로 사람 눈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못 보고 빛의 세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찰하는 것도 사람 눈의 기준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바꿔주면 되겠죠. 바로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바꿔 쓸 거예요. 바꿔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이제 제곱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제곱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이 y에 이렇게 크기의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이 제로에 여기가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형태로 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개수가 붙어요. 지금 그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았고 이걸 이제 빛의 인텐시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y는 뭘 뜻해요? 이 y는 다음과 같은 이 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투가축을 통과해서 통과하는 바로 이 빛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i로 썼으니까 이쪽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뭘 뜻해요? 여기는 입사한 빛인 거죠. 그렇죠? 이 제로가 입사한 빛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입사한 빛의 세기를 이렇게 i 제로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i 제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코사인 제곱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냈고 빛이 처음에 들어간 거에 투가축만 나오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빛 자체가 다시 각도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 평광판이라고 하는 걸 돌리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만큼 다시 이렇게 줄면서 그 방향으로 빛이 투가축의 방향으로 빛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배운 절반의 규칙과 코사인 제곱 규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돼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 번째를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다가 세 번째 말루스라고도 하고 여기가 말루스라고도 해요. 루 또는 류라고도 해요.
한글 표기법에서 그러면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합쳐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여러분들은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시각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빛이 진행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빛은 처음에 자연광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광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광은 평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평광 형태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평광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파란 색깔로 했으니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놔서 여기에다가 투과축을 이렇게 배열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평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검광자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돌릴 거예요. 투과축이 이쪽으로 배열되게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일단은 이렇게 I0라고 하는 기초 입사빛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쪽을 원이라고 쓸게요. 너 도대체 얼마큼 평광이 돼서 나오니?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 부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여기를 I2라고 쓸게요. I2에서 빛이 도대체 얼만큼 나오니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금방 쓸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는 빛을 여기다 직접 그리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투과축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투과축으로 진동하는 빛만 여기를 깔끔하게 그려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의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절반의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 I0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투과축을 통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투과축 방향에 세타라고 하는 각도만큼 돌아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을 세타만큼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져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만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만큼 빛살이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줄어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요 빛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여기서 나온 빛이 코사인 제곱의 제곱만큼 또 줄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I1에 이렇게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라서 제곱만큼 줄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말루스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일괄 기호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 빛을 I1, I2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빛을 I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I라고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새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는 최종적으로 나온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반이 줄은 게 들은 거죠. 유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I0 꼴에, 그리고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여기 컴포넌트 소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편광판이라고 해요. 편광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편광판을 앞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투과축을 통과하는 쪽을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광자라고 해요. 편광자라고, 이 편광판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 뒤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검광자라고 하는 거예요. 검광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아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 여기를 편광자라고 쓰고
여기를 우리가 검광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일반적으로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았다라고 보고, 자, 이제 우리는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에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편광자면 얘기했죠? 검광자면 이게겠죠? 편광자와 검광자의 투과축이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초기 입사한 빛의 세기가 20W/m 제곱이래요. 이것이 있을 때 두 번째 편광판을, 그러니까 검광제겠죠? 두 번째 편광판을 투과한 빛의 세기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델은 어떤 거예요? 이 모델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쉽냐면, 여기도 우리가 이제 먼저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먼저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말루스의 법칙의 결과는 이거였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편광판을 투과한 빛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총 나온 세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2분의 1 I 제로가 있고 코사인 제곱 세타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요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실험 모델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광자와 검광자가 이루는 각도,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몇 도예요?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60도예요. 60도.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세타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도를 안 붙인 거니까. 세타라고 하는 건 60도예요. 60도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빛의 세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 I 제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도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여기가 60도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코사인 60도는 값이 얼마예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곱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제곱을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1 I 제로가 있고, 여기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게 되면은 8분의 1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는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8분의 1 I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에서 I 제로는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20W/m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8분의 20W/m 스퀘어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0을 8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0.25 나오죠. 그러니까 그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번째 편광판을 빠져나온, 여기 검광자를 빠져나온 빛의 세기,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0.25W/m 제곱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거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막편광대 빛이 편광판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에는 절반의 규칙을 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해서 이 문제를 소화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개의 편광판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했듯이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조합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다 보면은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개를 조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편광판이 세 개가 있대요. 그래서 투과축이 수직인 첫 번째 편광자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거겠죠. 이거에 대하여 두 번째 편광자는 45도, 그리고 세 번째 편광자는 첫 번째 거에 비해서 90도 이렇게 회전되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편광자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냥 당장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켜놓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편광판 세 개가 지금 어떤 각도로 배열되어 있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그림만 그리면 쉬워요.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할 거예요. 사고 실험을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고 실험을 한 거를 시각화를 시키면 돼요.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막평경된 빛이 지나가는 이렇게 경로를 그릴 거예요. 경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만 아래쪽으로 밑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평광판을 그리려면 공간이 부족하겠네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는 빛은 이렇게 처음에 막평광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때 빛의 세기를 지금 우리는 여기에 특별하게 초기값을 안 주어졌기 때문에 I0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I0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광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수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투과축이 수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투과축을 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은 화살표를 이어서 그릴게요. 여기가 투과축이에요. 투과축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래야 돌아간 방향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평광자는 여기 첫 번째 평광자에 비해서 45도 틀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평광자는 여기다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45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축, 여기에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던 이 축에 비해서 각도가 몇 도가 들어가냐면 여기가 45도가 돌아가져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평광자는 첫 번째 평광자에 대해서 90도 회전이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투과축에 대해서 90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잠깐 조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연장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서 90도로 들어갔다니까 수평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투과축 짝재가 여기에 이렇게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바로 앞에 있는 평광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각도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90도로 그렸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투과축에 비하면은 몇 도가 돌아간 거예요? 바로 앞에 투과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45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앞에 서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 각도는 얼마예요? 여기 이 사이 각도는 45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준을 잡았던 거에 비해서는 90도인데 우리가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를 했을 때 여기에 비해서는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45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5도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원이라고 쓸까요? 여기에 빛의 세기가 얼마인가?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만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통과를 했을 때 얼마인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여기를 통과를 했을 때를 얼마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 나오는 빛은 투과축과 같은 방향일 테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형 평광이 되어져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이만큼 돌아가져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이렇게 투과축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테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그렇죠? 여기는 수평 방향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선형평광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눈에 보죠. 첫 번째 평광자를 통과했을 때를 눈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초기에 비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줄었겠죠? 이게 첫 번째 평광자를 통과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평광자를 통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여기가 2분의 1 I0가 이렇게 요 위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왔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몇 도예요? 여기가 45도만큼 휘어져 있게 돌아갔기 때문에 45도로 쓰고 제곱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제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참고로 보게 되면은, 참고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코사인 45도는 값이 얼마를 가져요? 얘는 2분의 루트 2를 갖는 거죠. 그렇죠? 2분의 2를 루트 2를 갖기 때문에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4분의 2가 나오는데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2분의 1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놈하고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4분의 1 I 제로꼴로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쓰면은 0.25 그리고 원래 들어갔던 인텐시티에 이만큼 줄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평광대를 통과했을 때는 이만큼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평광대를 통과를 했을 때 값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평광대를 통과를 했을 때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로 쓰면 헷갈리니까 이 값을 쓸게요. 여기에다가는 4분의 1 i 꼴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쪽에 다시 코사인 제곱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도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45도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45도라고 다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만큼 계산이 2분의 1 나왔나요? 2분의 1이니까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8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8분의 1 그리고 촉에 들어갔던 값이 이렇게 나올 테고 8분의 1을 나누게 되면은 0.1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0.125 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초기 인센트 값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순서를 생각하면은 여기 첫 번째 통과했을 때, 두 번째 통과했을 때, 세 번째 통과했을 때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알았냐면, 일단은 빛의 평광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빛의 평광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계파의 일종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원래는 교차장으로 흔들려 와요. 교차장으로 흔들려 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평광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평광판을 투가축을 갖는 평광판을 놔서 우리가 선형평광만을 다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형평광도 있고 타원평광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원평광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선으로 돌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평광은 두 벡터를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다루고 있는 거냐면, 평광판을 놔서 선형평광이 됐을 때 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을 정립한 사람이 말루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말루스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예요. 프랑스의 물리학자고 1700년도 중반 때부터 1800년대 초반 때 이렇게 생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걸 찾아냈냐면, 이렇게 평광판을 그랬을 때 평광판에서 빛의 세기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평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폴라로이드 같은 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분자 배열이에요. 분자가 길게 늘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 길게 늘렸다고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분자가 배열된 방향으로는 빛이 흡수가 돼서 못 나와요. 그리고 그거의 직각인 방향, 그걸 투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투가축 방향으로는 빛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가축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랬을 때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봤듯이 지금 다음과 같이 투가축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수직 방향밖에 못 나오고, 이거의 직각 방향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은 못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빛이 초기에 들어갔던 빛의 세기의 2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는 투가축을 임의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형평광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임의의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얼마큼 다시 빛의 세기가 나오니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 있는 전기장, 초기 입사한 전기장을 이 제로라고 놓고, 그리고 사람 눈은 전기장의 제곱을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기장의 제곱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센티시를 표시를 할 거고, 이 두 가지 조건 내에서 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투가축을 지금 일자로 세운 거예요. 세웠을 때 x 제로 쪽은 여기 투가축과 직각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리고 y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사람 눈은 빛의 세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하게 돼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코사인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전기장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쪽이 이렇게 투과된 빛의 세기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입사한 빛의 세기니까 이쪽을 이 I0라고 놨다라고 한다면 I0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루스의 법칙은 절반의 규칙 그리고 코사인 제곱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지켜서 말루스의 법칙을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 두 가지 결과를 합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초기 빛살의 반으로 줄고, 그리고 두 번째 검광대를 통과를 했을 때 여기에 빛의 세기가 코사인 제곱만큼 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절반의 규칙이에요. 이쪽이 절반의 규칙.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제곱 규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1번으로 쓰고 두 번째 코사인 제곱 규칙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을 그려봐서 이것처럼 사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시각화를 시키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 구조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텐시티를 구했고, 그리고 이쪽은 세 개의 평광자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평광판을 그려보고 각도를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똑같은 법칙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값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겠죠? 말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막평광대, 다시 말해서 자연광을 다루는 건데 여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폴라리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빛의 세기를 관찰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절반의 규칙을 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규칙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쉽게 응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심화학습은 어떤 거냐면 심화학습은 우리가 편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찾아봐요. 대표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 입체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다 안경을 쓰잖아요. 그런 안경 같은 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안경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평광 방향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광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미있게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